사람을 말하다. Peoples. 지금까지 도박으로 총 얼마를 이루신 거예요? 그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한 20억대는 20억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그렇게, 날리시는 예, 그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날렸으니까. 도박을- 왜냐면 이거예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술집을 하든 뭘 하든 좀 수완이 좋아가지고 합법을 하든 불법을 하든 그러니까 돈을 또 좀 빨리 벌고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이제 결국엔 도박으로 날랐으니까. 도박을 처음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이제 조부가 도박으로 이제 저희 집안을 말아먹으셨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뭐 한 제 기억으로 한 5살, 6살 막 이때부터 구경을 하고 그런 환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뭐 구슬치기니 뭐니 어쨌든 모든 것들이 내기거든요. 그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돈 내기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에 젖어든 거예요. 젖어든. 단지 이제 나이가 들고 돈이 많아지니까 액수가 커지는 것 뿐이고. 근데 이제 바카라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나락의 길을 걸은 거예요. 모든 도박이 다 안 좋지만 바카라가 가장 그 도박의 꽃이라 그러거든요. 바카라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그래서 카드 이제 뭐 한 서너 장, 네다섯 장 가지고 끝 숫자가 높은 걸로 이기는 거예요. 아, 딜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홉 끝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 머리를 쓰고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 포커페이스 이런 거 필요 없나요? 70 먹은 노인네들도 그냥 뭐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게임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제가 이게 질문 전에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도박이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정해진 합법적인 도박 말고는. 그 어디서 해요, 도박을? 강원랜드 말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카오나 이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카오나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우리나라는 속임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막질 않아요? 거기서? 카지노에서? 한국 사람들? 아니, 거기에서는 안 막죠. 거기는 외화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안 걸리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가지고 마카오에 돈을 들고 나갈 때 돈을 다 못 들고 가니까 환치기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해준 데가 있어요? 그죠? 전문적으로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화 그 뭐야 카지노에서 진짜 그죠, 사고치기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거의 그 영화가 90%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거기 보시면은 그 어떤 중소기업 사장, 그 호구형 네. 호구형 와가지고 사무실에 작업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그럼 약간 선주님께서도 좀 설계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죠. 나는 설계는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아 그냥 진짜 좋아 단순 제가 좋아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도박하는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잘 되면은 지가 잘한 거고 안 되면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핑계 대고 싶지 않거든요. 구질구질하고. 강원랜드도 가보셨어요? 내가 강원랜드 갔었죠. 강원랜드에서도 한 5, 6천 잃었나? 강원랜드에서는 여기는 딸 수 없는 구조구나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어요. 아 그게 달라요? 10,000원부터 30만 원밖에 못 가니까 그러면은 석촌이님께서는 얼마를 가장 많이 잃어보셨어요? 한 5시간, 6시간 해가지고 그때 한 12억 얼마인가 잃었어. 그때는 이제 맛이 가더라고. 그 현실감이 와요 12억 잃었다는 게? 아니 그때는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이제 돈 잃고도 뭐 좀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진상 피고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그냥 딱 일어나면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미친놈이지 뭐 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마는데 그때 이제 잘하고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간 마카오에서 굉장히 돈을 하루에 평균 뭐 한 4, 5천씩은 안정적으로 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같이 안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소위 얘기하면 그랜저 한 대 값을 매일 벌었으니까 그것도 1시간 안에 벌었어요 매일. 그것도 뭐 위험하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 한순간에 딱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100억이 있었어도 다 날렸을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따면 확 따든가 잃으면 다 죽든가. 저 같으면 12억 잃으면 무릎 꿇고 막 다시 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제일 많이 따셨을 때는 얼마나 따셨어요? 많이 땄을 때는 한 10억 정도 땄었죠. 얼마를 벌고 그 정도 따신 거예요? 그때 4,600만 원인가? 그걸로 딱 그것도 하루 만에 딴 거예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10억을 땄잖아요. 그럼 그거 즐겁게 싸서 집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안 해놓는 사람들과
도박에 아주 얕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 돈이면 뭐 서울에 진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도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 사람들 눈을 보니까 아, 달라 확실히. 어떤 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애들 눈동자나 비슷하다고. 진짜요? 뭐 이렇게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애가 나를 봤을 때 아, 저런 놈으로 봤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박 중독 전문가 분하고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서 여쭤봤는데 도박이 진짜 영혼까지 뺏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실제로? 맞아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마약하는 애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마약은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지 몸이 버텨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마약이 비싸지만 내 가산을 탕진할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셀러리맨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제 기준으로 잡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한 30억이 있다? 내가 뭐 마약을 한다? 그 돈 다 못 쓴다니까. 도박은요? 도박은 나 방금 얘기했잖아. 하루 안에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도박은 일단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빌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를 치고 그럼 그거를 빌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얘기를 할 거야. 절대 도박한다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내가 한 달만 쓰고 10% 줄게. 도박에서는 별거 아니거든, 10%. 근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은행 이자가 뭐, 1년 이자보다 더한 건데, 더블인데. 그럼 얘가 아직까지 나한테 실수한 게 없고, 얘 멀쩡한 직장도 있고 하니까 빌려줘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10% 이자와 원금이 왔다. 그건 더 위험한 거야. 얘가 딴 거야. 그럼 나중에 봐봐. 또 이 돈이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은 마약이랑 똑같이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따셨을 때 기분은 좋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돈을 땄으면 내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그 기분 좋은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인 그냥 기쁨과 그냥 쾌락이에요. 이거는 저는 도박을 안 해봤으니까 절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0억 가면 난 무조건 행복해서 일어나서 그냥 끝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석촌님께서 보셨을 때 제가 만약에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은 10억 따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못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일단 그럴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10억까지 못 떠요. 그러면 진짜 이 도박해서 부자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박? 있죠. 아주 극히. 이거는 텍사스 홀덤이라고 직업적으로 하는 프로 갬블러 애들. TV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걔네들은 직업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한 3%에서 5%의 수익은 그 갬블러 애들이 가져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진짜 페인이 되신 분들 많이 보셨어요? 그죠. 보통 어떻게 돼요? 막 보통 이제 현지에 머물러요. 왜냐면 내가 여기 돈을 다 잃었으니까 다시 가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돈을 다시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상주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앵벌이라 그러죠. 못 떠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거기에서 이제 돈 많이 따는 애들 아니면 뭐 처음 온 사람들 말 걸면서 이제 돈 받는 거예요. 팁. 그게 더 벌어요.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게 뭐 한 달에 뭐 많이 벌면 뭐 1, 2천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페인 되신 분이 많죠. 많죠. 그런 심정을 느끼셨을 때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죠.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가 강하게 있었어요. 강하게 있었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나보다 더 분명히 상황 안 좋고. 그렇죠. 심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굳이 내가 뭐 이걸로 죽기까지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살았지만 도박은 저는 끊었어요. 근데 제 이론은 솔직히 참는 거예요. 지금도? 참는 건데 저는 참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종교적인 얘기에서 저는 주님 은혜로 인해서 저는 끊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고 아직도 도박 중독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나 좀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분들께 좀 경각심을 좀 심어주실 만한 좀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도박에 빠져 계신 분들 솔직히 못 끊어요. 그게
팩트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을 텐데 못 끊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 바뀌겠어요. 하지만 저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인생이 돼요. 징역을 가게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가족도 제 딸을 지금 10몇 년간 못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안 겪으셨다면 나중에 겪게 될 순서예요. 지금 도박을 계속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기 나와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금 대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온전히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하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따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지금 뭐 제 딸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왜요?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러신 그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억만금을 줘도 딸과 지금 같이 못 보낸 시간을 돌릴 수 없듯이 지금 제 딸 아이의 마음 또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가 자리를 굳건하게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딸한테 저 원망을 듣고 싶지 사람이 그래요. 원망스러운 아버지인데 너무 비루하게 살고 있어요. 그 원망도 시원하게 못 하죠. 그렇죠. 차라리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어서 원망이라도 들으면 그건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밖에 없죠. 지금은 서포트나 하고 싶은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플스 JPD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 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